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저는 떨려서 말을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나 연설하기 많이 힘드시죠?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더욱 떨리고 힘드실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이나 발표 잘하는 방법 5가지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연설 또는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연설과 발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먼저 연설은 청중을 향한 일방성에 중점을 둡니다. 다시 말해서 연설은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거나 사실을 설명하고 전달하여서 청중을 설득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발표는 그렇지 않죠. 발표는 사실이나 결과를 알림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정보 전달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설자로서든 발표자로서든 청중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연설 또는 발표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암기할 정도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기가 힘들겠지요. 자, 여기서 2가지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연설을 할 것인지 발표를 할 것인지 구분할 것. 둘째, 연설 또는 발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강단에 설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 연설 또는 발표할 때 시선 처리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토론에서는 절제된 감정으로 사실을 논증해야 합니다. 토론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금기시 됩니다. 그러나 연설에서는 논리정연하고 하게 말하는 것만큼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인 연설이라도 청중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좋은 연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설할 때 청중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눈을 바라보며 어느 정도 감정에 호소할 수가 있고 또 눈을 마주치며 발표하면 청중들은 발표 내용의 신빙성을 더욱 확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할 때 원고만 바라보거나 청중을 보더라도 힐끗힐끗 보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청중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면서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특정 청중 한 사람만을 집중해서 쳐다보는 것은 비애하겠죠. 자, 오늘 이 페이지의 요점 정리. 청중과 시선을 마주쳐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 용모와 제스처가 중요합니다. 용모란 그 상황에 맞는 옷차림, 청결 상태를 말합니다. 값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옷을 잘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연설에 어울리는 옷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성의 경우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 될 것이고 여성의 경우에도 정장이나 원피스 등 우아한 차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튀는 복장을 하면 연설 대신에 옷차림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튀는 복장보다는 수수한 복장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연사나 발표자가 시종일관 무표정하게 아무런 제스처 없이 연설을 한다면 청중들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는 지휘를 할 때 그의 표정은 황홀경에 가깝다고 합니다. 풍부한 제스처와 감동에 찬 그의 표정을 보고 합창 단원들은 감격에 찬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연사로서 청중들의 인정을 받는 연설을 하길 원한다면 옷차림, 표정, 제스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페이지의 요점 정리. 용모 단정, 상황에 맞는 제스처가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연사나 발표자가 자신감 있게 말하면 청중들은 발표자나 연사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발표자나 연사는 자신의 발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사나 발표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단이나 발표 석상에 서면 앞에 있는 청중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며 살펴보면 좋겠지만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청중들을 보게 되면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의 요점 정리. 청중을 두려워 말고 천천히 둘러본다. 다섯 번째 방법, 구어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설이나 발표할 때는 구어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어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거나 회화 형식의 표현을 말합니다. 말의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어체는 글쓰기와 같이 서면어로 쓰이는 표현으로 신문기사, 글쓰기, 장문 등에 사용되는 표현 방식입니다. 구어체에 비해서 어려운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사나 발표자는 듣는 사람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상회화와 같은 쉬운 단어,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요점 정리. 첫째, 친근감을 주는 구어체 문장 사용. 두 번째,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화와 실례를 많이 사용하기, 시각적으로 묘사하기, 또 긍정적 태도로 이야기하기,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기쁘고 편안하게 말하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자나 연사가 발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 그리고 청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연단에 서면 두렵습니다. 진땀이 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주 청중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실전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